하쌤입니다. 올 상반기 공기업 취업 대비 NCS 학습법을 나름대로 만들어 봤습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특정 공기업만을 위한 NCS는 없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보만을 위한 NCS, 코레일만을 위한 NCS 없습니다. 자, 이 학생을 보십시오. 자산관리공사, 보건복지개발원, 코트라 세 군데 합격했답니다. 그럼 이 학생은 자산관리공사만을 위한 NCS, 코트라만을 위한 NCS를 별도로 공부했을까요? 아니라는 얘기죠. 우측에 이 학생 보십시오. 15군데 공기업 지원했답니다. 시험 치러 다녔답니다. 그럼 이 학생은 15군데 각 회사가 요구하는 별도의 NCS를 공부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레일만을 위한 NCS, 한전만을 위한 NCS, 건보만을 위한 NCS 이처럼 특정 공기업만을 위한 NCS 별도 준비해야 한다는 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하는 회사마다 다른 문제 유형이 있다는 가정에서 죽으라 공부만 해야 합니다.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게 좋습니다. 자, 나 핫쌤은 왕초보 스킬과 절대 스킬 이 두 권의 책을 냈는데 왕초보 스킬은 기초 인지 능력 모듈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20년간 공부했던 지식을 활용하는 이와 같은 문제 유형을 일컫습니다. 자, 기초 인지 능력 모듈 위주의 문제 출제 비중은 15에서 20% 정도입니다. 절대 스킬은 회사 업무와 관련된 능력 모듈 위주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 업무 관련 모듈 형태 문제 출제 비중은 85에서 8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스킬 위주로 공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나는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 자료 해석 위주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자, 수리에 대한 얘기인데 수리는 크게 기초 수리, 자, 여러분들은 응용 수리라 그러죠. 자료 해석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기초 수리는 왕초보에서 다루고 있고 자료 해석은 절대 스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두 개 합쳐서 수리라 그러는데, 자, 지금 각 공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NCS 영역은 의사소통 100%, 문제 해결 95% 이상, 수리 90% 이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사소통, 문제 해결, 수리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원하는 회사가 별도의 영역을 채택하고 있다면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면 되겠죠. 책의 구성을 보면은 이론과 문제 그 비율은 이론은 10%, 문제는 90%입니다. 여기서 퍼센트는 페이지 기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따로 국밥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론을 이해하면 그 이론 가지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NCS 취지에 맞는 문제들입니다. 이렇게 1:1 매칭했으니까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이해하기 쉽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시험지에서 만나는 지문은 여러분들의 의사가 아니죠. 상대방 의사입니다. 그럼 이 상대방의 의사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나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읽다의 관점이고 하나는 보다의 관점입니다. 자, 읽다는 행간을 읽다처럼 해석하는 거죠. 근데 해석은 주관적 판단입니다. 자, 보다의 관점에서 짚어라 그럽니다. 핵심을 짚어라 이렇게 하는데, 자, 짚는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읽는 지문을 생각해 보세요. 그 지문은 누가 쓴 글일까요? 아무나 쓴 글일까요?
아니면 전문가들이 쓴 글일까요? 또는 아무렇게나 작성된 글일까요? 아니면 무엇인가 틀에 맞춰서 작성된 글일까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판단해야 합니다. 대개 전문가들이 쓴 글을 가져오는데 그 글 가운데에서도 아주 좋은 것들을 고릅니다. 그렇게 해서 지문으로 활용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아무렇게나 글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이 쓰는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이 대개 이 네 가지입니다. 사부 구성, 이항 대리, 포맷, 꼬리 물기, 이 네 가지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틀을 익혀버리면 독해력이 자동 완성되는 겁니다. 자, 실제 그저께 사회보장정보원 합격자가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So What이라는 책의 지문을 인용해서 문제를 출제했더라 이겁니다. So What은 포맷에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집어냈다. 해석하지 않고 이것은 답이야 하고 핀셋으로 이렇게 딱 집어내듯이 집어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익히면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데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볼 수 있고 지문 중 읽어야 할 부분만 빨리 읽고 선택지 진수를 판단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셈은 죽어라 이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사부 구성은 틀을 내가 만들었습니다. 이항 대립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습니다. 포맷은 메카시 박사가 30년 전에 만든 겁니다. 꼬리 물기는 교과서 이론, 교과서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거의 꼬리 물기 방법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장 좋은 틀을 사용하면 전체 내용 핵심을 읽지 않고 짚어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짚어낼 수 있죠. 그걸 익히자는 겁니다. 자, 하셈은 왕초보 스킬과 절대 스킬을 냈는데 학생들이 두 책의 학습 방법을 자꾸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자, 처음 공부할 때는 왕초보 스킬을 보십시오. 자, 책 목차에서 2장까지를 먼저 봐야 하는데 문제 특징과 풀이법, 문제 풀이를 위한 스킬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인강은 5차시까지 먼저 보고서 이해를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 풀이 방법과 스킬을 가지고 절대 스킬을 공부하십시오. 자, 절대 스킬을 공부했으면 시험을 일주일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다시 왕초보 스킬을 펼치십시오. 그러면서 3장부터 마지막까지 쭉 공부하면 됩니다. 자, 시험을 일주일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왕초보 스킬을 다시 펼치라고 했습니다. 자, 왕초보 스킬 인강은 무료입니다. 내가 누구나 와서 공부할 수 있게끔 개방했습니다. 이 인강에는 명제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한 게 명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공부를 해주면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강으로 문제풀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강에는 수리도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리는 기초 수리를 뜻합니다. 자료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게끔 유도합니다. 왜냐하면 수리는 손가락 노가다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리 문제를 풀지 않는 방향으로 인강을 진행합니다. 자, 최근에 코레일 예시 문제 가운데 수리 문제를 해설하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번 문제가 시차 문제입니다. 순수 계산행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이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산행 문제는 풀지 않는다. 그래서 직접 풀어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한 학생이 참 개웃긴다.
유튜브 주소를 올려주고는 다른 건 잘 풀다가 계산 2번 문제 나오니까 직접 하랜다. 진짜 못하는 거 아니냐. 못한다고 생각하십시오. 핫쌤 전공이 통계학입니다. 빡세게 했습니다. 그래도 못한다고 말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자, 수리 문제를 인강에 의존하는 경우, 즉 손가락 노가다를 통하지 않는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와 같은 사례와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 카페에 어떤 학생이 자꾸만 이제 질문을 해서 내가 답을 달아주다가 마지막으로 이 글을 남겼습니다. 너는 문제 풀이법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풀지 못하고 모든 문제 풀이법을 가르쳐줘도 같은 문제인데 숫자만 바꿔놓고 줘도 너는 풀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한테 맞는 책을 찾든지 사람을 찾든지 해서 가라 그랬습니다. 전형적인 꼰대 스타일이죠. 나 꼰대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표현해도.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차라리 솔직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건보 최종 합격한 학생 수기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중학수리 총정리 책을 구해서 그것을 익혔답니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 NCS 교재를 가지고 공부했답니다. 차라리 이렇게 솔직하십시오. 이게 낫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카페에 올렸더니 또 어떤 학생이 묻습니다. 중학수리 총정리 저 책 어디서 구할 수 있냐고. 직접 찾아보십시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어디서 구할 수 있냐고 묻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보는 게 중요하고 이 책이 자신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직접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나 꼰대 맞습니다. 자, 왕초보서 킬 5장은 어문법과 어휘력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 분야는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점수가 느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안 한다고 점수가 줄지도 않습니다. 엄청난 이 범위를 언제 다 공부할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되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이와 같은 문제 유형을 정리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주일 전에 공부하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그와 같은 것들을 파악한 후 그 감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라는 얘기죠. 자, 코렐 이번 문제 로서와 로서의 차이에 대한 문제 나왔다 그러죠. 자, 로서는 하다의 표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다 들어가야 로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으로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로서는 자격격이라 그럽니다. 하셈은 강사로서 꼰대 스타일이다 할 때 그때 로서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각가지 문제 유형이 많습니다. 그거 다 할 수 없으니까 기본적인 문제 출제 형태 그리고 빈도 이와 같은 것을 봐서 분석해서 내용을 구성해 놨습니다. 자, 지금까지 논했던 의사소통 문제 해결, 수리 이 세 가지 영역 외에 나머지 영역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와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료를 다운받아 주십시오. 조직이해, 윤리, 대인관계, 자기개발, 정보 이와 같은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데 구성 내용, 그 비율은 역시 10대 90입니다. 작년 서교공 시험 때 조직이해나 윤리 이와 같은 것들은 핫쌤 자료에서 많이 나왔다. 자, 작년 12월 18일입니다. 역시 어느 공기업 필기 합격자, 직업윤리, 조직정보, 대인관계, 자기개발 내가 올려준 그 무료 자료에서 거의 70% 이상이 나왔다. 이렇게 나한테 알려줬습니다. 자,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내가 구성한 그 책에는 그 자료에는 NCS 워크북이 다루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100% 문제 지문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료를 보고
공부했던 학생들이 시험장에 가니까 그 지문 다시 보게 되죠. 이미 읽었으니까 내용 파악이 쉽죠. 시간도 단축되죠. 또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 정답률도 높아지죠. 그러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이겁니다. 역시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기본 틀을 다지자고 얘기합니다. 자, 이 학생은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2016년이었죠. 이 친구랑은 대면 학습한 게 아니라 사이버 학습한 경우입니다. 자, 이 친구가 기보, 신보, 국민은행 세 군데 합격했는데 자신이 원하는 신보를 택해서 갔습니다. 이 친구랑 대화할 때 목소리에서 이미 틀이 잡혀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틀만 잡아주는 공부만 시켰습니다. 사부 구성, 양대립, 포맷, 꼬리 물기가 그 대표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좋은 결과를 낸 겁니다. 자, 우측에 이 친구 자산관리공사 합격했다는데 이 친구도 이론 부분을 제대로 공부했다. 이 얘기가 바로 같은 얘기죠. 틀을 잡으면 웬만한 시험은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를 여러분들이 현실에 맞게끔 세우세요. 100점 만점 없습니다. 자, 이 친구는 항상 100점만 목표를 잡고 댕기다가 내 이 얘기, 100점 만점 없다. 욕심 버리라. 이 얘기를 듣고서는 수정했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이 목표가 아니라 현실에 맞는 점수를 목표로 삼고 공부했더니 합격할 수 있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 우리에게 필요한 점수는 100점이 아니라는 거죠. 안전권에 드는 점수입니다. 자, 가스안전공사 합격자 취득 점수가 68점입니다. 커트라인이 65점. 그러면 결국 3점 차이인데, 그래서 내가 학생들에게 커트라인에서 5점, 7점 정도 높여주면 된다. 100점 받아서 뭐 하겠니? 가문에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니고 수석에 영예를 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안전권에 드는 점수, 이게 필요합니다. 100점 만점 욕심을 좀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풀고 많이 맞추자 이겁니다. 문제를 푸는 시각 자체를 바꾸면 많이 풀고 많이 맞출 수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실제 자, 이와 같은 풀이율과 정답률 관련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전체 문항에서 내가 푼 문항수, 관계는 풀이율이죠. 내가 푼 문항수에서 정답을 맞춘 문제, 그러면 정답률이죠. 이 관계에서 누가 살아남느냐 이겁니다. 이 게임입니다. 자, 지난 2018년 신한은행 최종 합격자입니다. 이 친구 하는 말, 나는 왜 그게 정답인지 이렇게 그 정답의 이유를 파악하고서는 확인하고 이해하고서는 넘어갔는데, 다른 스터디원들은 선택지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전공 공부하듯이 하고 있더라. 참 답답했다 그럽니다. 맞습니다. NCS는 전공이 아닙니다. 100점 만점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답을 찍다 이기 때는 확정이라는 뜻입니다. 답을 정했으면 다음 문제 넘어가십시오. 그래야만이 많이 풀고 많이 맞출 수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 이겨야 합니다. 하쌤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갈림길을 얘기합니다. 정답률을 높일 거냐 아니면 오답률을 낮출 거냐. 나는 정답률을 높이는 쪽으로 학습을 권합니다. 자, 정답률 높이겠다. 몇 점까지? 나한테 필요한 점수, 안전권에 드는 점수. 예를 들어서 75점 또는 80점. 이것을 확보하는 쪽으로 공부하는 게 맞다 이겁니다. 오답률을 낮춘다는 얘기는 결국은 100점 만점 가겠다는 겁니다. 100점 만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률을 높이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학습을 권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자꾸만 틀 가지고 공부를 하고 목표를 수정해서 현실에 맞는 목표를 정해서 공부하면 이와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 난 참 반가운 얘기인데, 시간 부족으로 찍고 나오는
이와 같은 일은 이제 줄어든다 이거죠. 그러면 좋은 반응이 생기죠. NCS 공부가 재밌다, 자신감이 생긴다, 이와 같은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해외 유학파입니다. 중학교 때 미국으로 건너갔답니다. 그래서 공기업 공부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언어에 대해서는 부족하겠죠. 근데 사부 구성, 포맷, 이와 같은 틀 가지고 봤더니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감이 생기고 있다, 이와 같은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이와 같은 틀, 스킬은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무려 100권이나 되는 관련 책, 문제 해결, 기획 관련 책을 읽고 거기서 그 책이 권하고 있는 그 스킬을 여러분들 문제 풀이에 맞게끔 연결한 겁니다. 사부 구성은 내가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틀을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4가지 틀을 익히면 NCS 필기시험 좋은 점수를 받고 면접 대응력을 자동으로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친구 보십시오. 업무에 도움이 되고 있다. 우측의 이 친구 NCS뿐만 아니라 업무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결국은 밥벌이 보장 스킬을 확보하는 겁니다. 문제풀이, 답을 찍는 요령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자, 공화국 합격자 얘기인데 2016년입니다. 이 친구도 나한테 카톡으로 공부했습니다. 보고서 작성 시간에 삼성 원페이퍼 양식으로 작성했다. 여러분들 최종 합격하면 연수를 받습니다. 그 연수 기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강사가 어디서 배웠냐? 수업이 끝나고 나서 화장실까지 따라와서 묻더랍니다. 자, 이게 삼성형 보고서 양식인데 포맷 틀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전체가 포맷 틀에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삼성이 포맷 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밥벌이 스킬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쌤은 원리와 개념에 대한 이해를 자꾸만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화이팅 합시오. 감사합니다.